안녕하십니까. 두비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 김진희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비즈 웨비나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제조업의 과제 해결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DX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조업계의 끊임없는 발전과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의 혼란, 사이버 보안 리스크 그리고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이제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압박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제 변형력이라고 하죠. 다이내믹 케이퍼빌리티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미쓰비시 전기는 FA 제품 선도 기업으로서 다양한 적용 사례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각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미쓰비시 전기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러한 솔루션이 제조업이 직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비즈 웨비나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웨비나 참여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미쓰비시 전기의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좋은 질문 올려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웨비나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과 함께하는 두비즈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차례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 함께 해주실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의 이동훈 대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미쓰비시 전기 이팩토리 추진팀에서 국내 이팩토리 추진 관련 담당을 하고 있는 이동훈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팩토리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 미쓰비시 전기는 이팩토리라고 지칭을 하죠. 네네. 네. 제가 살펴보기로는 2003년도부터 이팩토리라는 용어를 썼던데요. 맞아요.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 자체가 얼마 안 됐죠. 네. 10여 년 가까이밖에 안 됐는데 그 전부터 이제 이팩토리를 통해서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온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쓰비시 전기가 이제 주창하는 이팩토리는 국내에서도 이제 얼라이언스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네. 어떤 경과를 거쳐서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저희가 이제 한국 국내에서는 2018년에 발족을 했고요. 그때 약 37사 정도로 시작을 해서요. 현재는 100사가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이팩토리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허들은 없나요?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근데 완전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 쪽 내부적으로 조금 해결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신청해 주시는 것 자체는 허들이 딱 지원 자격 이렇게 조건이 되진 않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팩토리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 내용에도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발표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한국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DX화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고객분들이 얼마나 더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나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디에 오셔서 저희 쪽에서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고객 체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네, 진출이 네.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네. 이제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중소기업한테도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네, 그렇죠. 저희 모델라인 같은 경우가 아까 고객 체험을 할 수 있는 안산에 위치해 있는데 안산이 이제 중소기업 제조 쪽 이제 이쪽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훈 대리님이 준비한 현 단계에서의 DX와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주제 발표 듣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미쓰비시 전기 이팩토리 추진팀에서 국내 이팩토리 추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훈 대리입니다.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약어로 DX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쓰비시 전기의 DX라는 주제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팩토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팩토리는 미쓰비시 전기에서 2003년부터 스마트 팩토리 관련 용어로 제창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이팩토리라는 용어에서 이라는 영문은 기존에 일렉트로닉이라는 단어에서 이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에피션스, 이코노미, 에코 등 효율적이고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을 한 단계 혁신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DX에 대한 저희 미쓰비시의 전기의 전개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미쓰비시 전기는 인터넷을 필두로 해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현재의 지능화 제조와 스마트 팩토리 컨셉의 이팩토리를 누구보다 빨리 제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당사의 추진 내용이 되겠는데요. 2003년에 FA IT 연결 및 통화 컨셉인 이팩토리를 시작으로 디지털화에 대한 실현 기술로 누구보다 빨리 엣지 컴퓨팅 기술에 주목을 했고요. 현재의 이지 IoT와 유징 AI 컨셉인 IQ 모노츠쿠리와 컴팩트 AI인 마이사트 등을 현재 약 1000여 개사의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팩토리에서는 제조 현장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나 AI를 활용한 최상위층인 IT 시스템 영역, 그리고 생산 현장과 IT에 연결하는 엣지 컴퓨팅 영역, 그리고 FA 영역이라고 부르는 생산 현장, 이렇게 총 세 가지 영역인데요. 이팩토리는 생산 현장을 기점으로 한 가시화, 분석, 개선을 통한 단계적인 스마트화를 추구하며 엣지 컴퓨팅을 축으로 한 FA와 IT 통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전체적인 영역을 제안하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쓰비시 전기 단독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계적으로는 DX화를 추진하기 위한 이팩토리 얼라이언스라는 기업 집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글로벌의 현황입니다. 얼라이언스 참가 기업 수로는 소프트웨어, SI, 기기 등 다양한 파트너사가 신규로 참가해서 2019년 794에서 23년 4월 기준 1074로 약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이팩토리 얼라이언스는 2018년 37사로 발족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SI, 기기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파트너사가 현재는 신규로 참가해서 2024년 4월 기준 국내 파트너사 수가 103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이팩토리 모델라인의 경우에는 해당 한국 이팩토리 얼라이언스 사와 함께 구축하였고 SMIC, 즉 스마트 제조 혁신센터와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준공공기관인 SMIC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한국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데모 설비 및 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18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약 1년여간의 기간을 거쳐서 20년 4월 완공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팩토리 모델 라인은 첫 번째, FA와 IT의 연계에 의한 변종 변량 생산이 가능하고 두 번째, 가장 합리적으로 조정 및 제어가 가능한 생산과 세 번째, AI에 의한 예지 보전이 가능한 제조 현장이라는 항목을 기준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라인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KL이라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DX의 단계적인 추직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K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SMKL은 스마트 매뉴팩처링 카이젠 레벨이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카이젠은 개선이라는 단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스마트 공장을 실현하기 위한 IoT 수준 평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지표에 대해서 개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IoT와 라고 하면 떠오르는 다양한 키워드를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읽어보셨을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이미 알고 계신 항목이 있으실 텐데 데이터 수집, 가동 감시, 예지 보전, 에너지 절감 등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들이며 흔하게 접하였고 개념도 널리 알려진 단어들입니다. IoT가 무엇인지, 가동 감시, 예지 보전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도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지, 적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지 이런 고민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IoT화를 추진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이정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정표가 지금 바로 보고 계신 SMKL 지표입니다. SMKL 지표에서 Y축, 세로축은 데이터 수집부터 감시, 분석, 최적화의 가시화 정도를 레벨 A부터 D로 구분하고 X축, 가로축은 가시화 레벨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그 대상에 따라서 레벨 1부터 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로축은 영문으로 maturity라고 표현을 하고 사전적 정의로는 성숙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 의미는 해당 공장의 DX와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수집, 시각화, 분석, 진단화라고 하는데 해당 공장의 데이터를 어느 부분까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표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축으로 매니지먼트 혹은 관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레벨 1부터 설비 및 작업자, 라인, 공장 전체, 공급 체인 전체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 DX화가 이루어진 범위 수준이 얼마나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SMKL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IoT화 수준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단독 설비의 데이터를 PLC 등으로 수집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은 단독 설비이기 때문에 설비에만 해당하는 레벨 1이고요. 가시화 레벨은 데이터 수집만 하고 있기 때문에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공장은 1A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공장의 SMKL 위치를 파악하고 어느 수준의 IoT화를 목표로 하는지 설정한 이후에 해당 목표로 가기 위해 어떠한 솔루션을 도입할 것인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표를 기준으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와서 DX의 단계적인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 현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립 라인을 가져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해당 공장에 대한 SMKL 진단 레벨이 가장 기초 단계인 1A라고 했을 때 해당 조립 라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X의 범위를 넓히지 않고요. 설비 작업자 단계에서 해당 부분을 먼저 데이터 수집, 시각화, 분석 등으로 상향식으로 DX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인 분석 단계까지 도달한 이후에 범위 수준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설비 및 작업자 단계에서의 운영상의 실수 혹은 근로자의 생산 효율을 개선하는 곳으로 조립 공정용 지원 툴 같은 솔루션을 먼저 작업장에 도입해서 먼저 생산성 향상을 첫 번째 목표로 해서 DX화가 제안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최근 많은 관심사인 에너지 세이빙, 즉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DX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공장은 현재 3A 레벨로 데이터 수집은 공장 수준까지 가능하지만 먼저 범위 수준을 좁힙니다.
그래서 각 설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이를 대시보드에 시각화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 대비 과다한 에너지가 소모되는 설비를 파악해서 해당 설비의 조사를 통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에너지 세이빙이라는 목적에 1차적으로 달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설비에서는 전후의 설비에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를 택타임 최적화나 트러블 관리 등과 같은 관련된 솔루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해서 생산성 대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단계적인 DX화는 상향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목적이나 현장에 따라 일부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MKL의 표준화를 위한 현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MKL은 KPI, 즉 핵심 성과 지표의 포진환을 바라보고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Unified Reference Model of Smart Manufacturing이라는 스마트 제조 통합 기준 모형 사례 및 Successive Improvement of Production Systems, 즉 생산 시스템의 연속적인 개선 안건으로 현재 제안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SMKL을 통하여 DX와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SMKL을 통해 DX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데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현재 현장의 DX화 수준에 대해서 1A부터 4D까지 각 수준에 맞는 레벨을 판단한 이후에 목표하는 수준을 설정해서 단계별로 IoT 기기의 도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어떠한 IoT 기기가 들어가는지 현 자료에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각 레벨에 따라 필요되는 요소 기술들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수준이 1A 레벨인데 3A 레벨로 목표로 하여 데이터 수집 단계까지만 진행을 하고 범위를 공장 전체로 넓히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면 센서와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공장 전체 레벨에서는 공장 전체의 통합 네트워크 및 그와 관련된 보안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하고 데이터 수집 단계까지만이다 하더라도 제어 장비, 디스플레이, 솔루션 등 기기 도입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범위 수준과 관계없이 레벨 C에서 D를 목표로 한다면 기존의 요소 기술에서 엣지 컴퓨팅의 고도화와 더불어서 AI 기술 요소의 도입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지표에서는 각 요소 기술들에 대한 내용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장을 통해서는 해당 IoT 기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표에서는 이전에 말씀드린 각 요소 기술을 실현하는 기기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MES나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기기들로는 IQR, GOT2000, CC링크 ITSN 등 솔루션으로는 제네시스 64, 에코 어드바이저 등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64는 다음으로 이어질 발표에서 상세하게 다뤄질 내용이라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델 라인 이설 및 리뉴얼을 거치면서 고도화되거나 혹은 추가 적용이 된 기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이랩이라고 하는 AI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입니다. 이전에는 RDA라는 MT법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툴을 사용했었는데 마이랩은 AI를 활용하여 업그레이드된 툴로서 현재 모델 라인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툴이 전부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능뿐만 아니라 웹을 이용한 액세싱과 간단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기기의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머추어리티 기준 레벨 C에서 D인 분석 레벨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다음은 3D 시뮬레이션인 툴인 제미니입니다. 제미니라는 기기는 현장의 메카 기구의 동작부터 실제 생산 동작 등 라인의 플로우나 각종 비율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동작 간 기계적 간섭이나 제어로직의 사전 점검까지 가능한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설비의 설치 전 성검증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및 검토 등에서 소요되는 기간 및 코스트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발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이 솔루션들이 모델라인이라는 곳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델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SMKL을 활용하여 여러 솔루션들이 적용된 이팩토리 모델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완공은 20년 4월에 진행되긴 했지만 지속적인 솔루션의 추가 적용을 통한 리뉴얼을 거치고 최근에는 23년 말부터 이설 및 리뉴얼을 거치고 5월부터 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7월에는 오픈 세레머니 이후로 정식 리뉴얼 오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테크니컬 센터와 FA 시스템 전시장인데요. 이곳도 현재 리뉴얼 중으로 추후 재오픈을 하면 사전 테스트와 검증은 물론 다양한 최신 제품을 체험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다음은 안산에 위치한 이팩토리 모델라인입니다. 안산시 상록구 디지털 전환 허브센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현장 견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VR을 통해서 모의 견학도 가능합니다. 저희 미쓰비시 전기에서는 공장 자동화 산업을 선도하며 DX의 기반이 되는 제어, 구동, 로봇, 배전, 가공기부터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현장을 기점으로 하는 제조에 대한 모든 요소를 겸비한 메이커로서 디지털 매뉴팩처링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라인의 상세 시스템 구성도인데요. 이팩토리 모델라인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팩토리 아키텍처를 적용하여 FA, 엣지, I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FA 영역에서는 IQR 시리즈 제품이 적용된 마스터 PLC로 유연 생산이 가능하도록 모든 공정을 총괄 제어하고 CC링크 ITSN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각 설비의 가동 정보, 설비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상위 연령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엣지 영역에서는 멜 PC를 적용하여 FA 영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피드백해주고 1차 처리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만 상위 IT 영역으로 전송해서 IT 영역의 처리 부하 및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주는 데이터 클렌징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설비 관리, 품질 관리, 트레이서빌리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필요한 데이터인 굿 데이터만 IT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IT 영역에서는 MES 시스템을 통해 주문 관리, 생산 관리, 자재 관리를 구현하고 모든 데이터는 MES DB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팩토리 모델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요. 모델라인에서는 여기에 보이시는 10종류의 펜슬 케이스 또는 문구 세트를 실제 생산해서 방문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키팅, 레이저, NC, 반송, 조립, 검사, 포장, 출하에 총 8개의 공정을 거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솔루션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라인은 누구든지 사전에 신청만 하시면 견학이 가능하시고 관련 솔루션들을 보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도 하시고 DX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뉴얼된 모델라인의 짧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미쓰비시 전기의 제조 현장 DX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실질적인 요소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짧지 않은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국 미쓰비시 전기 오토메이션 이펙토리 추진그룹의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국 미쓰비시 오토메이션 전기 오토메이션 이동훈 대리님 주제 발표를 잘 들어봤습니다. 뭐 크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좀 보자면 이펙토리 그리고 SMKL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SMKL이라는 그 용어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예. 현재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계획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고객이 직접 이제 자기 수준을 파악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오면 그걸 대응하고. 네, 그렇죠. 고객이 간단하게 이제 본인 공장, 유저의 공장이나 현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앞으로 중요해요. 어떻게 이제 목표 설정하고 DX화에 필요한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쓰비시를 통해서 네. 제안을 받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이펙토리 모델 라인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견학 같은 경우는 미쓰비시 전기에 직접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뭐 기존에 연락을 하고 계시던 업체라면 저희 회사하고 그 기존 연락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에 견학 신청을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글만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365일 열려 있습니까? 아, 365일은 아니고요. 평일은 다 열려 있다고 보시면 평일에는. 돼요. 네. 겹치지만 않게 진행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쭉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네. 주제 발표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거나 혹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펙토리 모델 라인의 이설과 리뉴얼을 거치면서 추가 적용된 솔루션들과 DX화를 위한 기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하기 힘들다, 견학 신청하기 힘들다 하지 마시고 일정 조율 등이나 일반적인 문의인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 이동훈 대리님과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럼 저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